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제가 오늘 모 보고서를 좀 봤는데 조금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하이브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MSCI 지수,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숏 포지션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뷰가 되는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MSCI 그 반기 정기 변경 때 매수를 해서 5월 28일인가요? 그죠? 5월 28일 날 이제 지수 만약에 변경이 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래요. 그때쯤 팔아라. 2주 간격으로 주식을 매도를 하라 이렇게 전략을 좀 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공신력 있는 제도권 애널리스트가 하이브 같은 덩치 큰 주식을 이 단기적인 롱숏 전략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그 어떤 논리에 대한 반박을 좀 해보려고 제가 조금 흥분한 나머지 하이브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MSCI 지수 편입을 그동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2월 반기 리뷰 때 뭐 편입 기대도 좀 했었습니다만 안 됐죠, 그쵸? 그때 뭐 유통 지수도 좀 안 됐었고 시총 유통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번 5월 달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MSCI 한국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 대략 80조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인덱스 자금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이브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즉 편입이 되게 되면 MSCI 추정 자금이 하이브를 매수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편입이 되면 매도를 하라. 자, 그 얘기 한번 오늘 하나하나 반박을 해보면서 따져보기로 할게요. 물론 이제 하이브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카카오처럼 가파르게 올랐으면 그 얘기가 사실 좀 신뢰가 갑니다. 오른 점이 있으면. 근데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이후로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바닥에서 연기금에서 매수를 했다가 연기금 매도를 하니까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받아낸 것 같아요. 개인들도 물론 많이 샀지만 근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그런 가운데 매도 얘기가 나온 게 조금 저는 언짢은 것 같습니다. 한번 조목조목 한번 반박을 좀 해볼게요.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하이브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신주 인수권 증서에 대해서 하도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신주 인수권 뭐 사는 게 좋냐 파는 게 좋냐 여러분들이 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매수 입장입니다. 오늘 뭐 거의 뭐 49,000원인가요? 그죠? 그 이상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주가랑 거의 뭐 차이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메리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MSCI 이제 편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뭐 실적이 나온 거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이 있고 또 다시 퇴출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편출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이 있는데 이 자료는 이제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에 공매도가 몰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이브도 사실 공매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공매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가치보다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을 경우, 그죠? 적정 가격이 오도록 누르는 거죠. 그게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순기능인지, 올라가는 것만 계속 원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순기능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인 것 같아요. 수요일날 MSCI 반기 리뷰가 있어요. 리뷰. 그래서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어느 종목이 좀 예상이 되고, 어느 종목이 좀 편출이 예상이 되고, 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1년에 2월하고 8월, 이때 이제 분기 변경을 합니다. 분기 리뷰를 통해서 종목을 변경을 하고, 5월하고 11월, 이렇게 반기, 정기 변경, 이렇게 총 4번의 변경을 하는데
이번 5월 12일 날 리뷰를 통해서 5월 27일, 그죠? 5월 27일 날 종목 교체가 진행이 되고 5월 28일부터 적용이 되는 반기 리뷰에 MSCI 한국 지수에 하이브가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이브뿐만이 아니죠. 거기 나와 있네요. HMM이라든가 또 SKC, 녹십죠.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도 주식공장 TV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도 공매도가 좀 많은 편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편입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기로 할게요. 주로 이제 5월하고 11월 반기 정기 변경을 하는데 분기보다 반기의 종목이 크게 변화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반기보다는 분기가 시가총액 그 장벽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종목이 더 많이 편입되고 편출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에 2월 달보다 5월 달, 지난 2월 달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 2월 분기 리뷰 때 편입이 되지 않으면 늦어도 5월 달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이브가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즉 인덱스 자금이 8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중에서 이제 하이브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뭐 대략적입니다. 한 1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이브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의 약 90% 수준이라고 해요. 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뭐 한꺼번에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좀 텀을 두고 들어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이브의 수급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거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뭐 MSCI 이렇게 정기 종목 변경이 있을 때 외국인들은 리뷰 때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롱숏 전략을 했다 이거죠. 그런 어떠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번 하이브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의 어떤 보고서를 봤어요. 뭐 엉터리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랬다고 해서 또 똑같이 반복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던, 그죠? 물적 분할 얘기까지 또 하면서 이 부분도 하이브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월 말 되면 좀 매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뭐 납득이 전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저는 좀 김이 새는 그런 어떤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지금 주가가 오르지도 않은 시점에서 매도를 논한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롱숏 패턴을 MSCI 리뷰 때 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편입 때 이제 숏 판다라는 건데요. 이런 전략이 또 이번에도 되풀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이브에 대해서 사실 중요하게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는 이유는 그렇게 단기적인 수급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거 하나 보너스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SCI 때문에 하이브를 좋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또 편출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건 제가 볼 땐 말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그 물량을 좀 저렴하게 우리가 더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차트 보시면 오른 게 없어요. 물론 이 바닥에서 올랐잖아 라고 얘기하면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실 이런 덩치가 큰 종목군들은 뭐라 그럴까요?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오른 건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상투를 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상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 고점이 상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혀 거래도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 외국인들이 산 시점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산 게 최근에 이제 4월 20일부터예요. 한 달 조금 덜 됐죠.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20일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많이 샀거든요. 4월 20일 날이 언제냐면 이제 권리락 이후에 유상증자 권리가 끝나고 이 시점부터예요. 그러니까
24만 원에서 약 26만 원, 그 편차를 두고 23만 원, 25만 원, 26만 원대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지금 25만 원이에요. 얘들이 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남질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개인 외국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죠? 펀드 자금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작은 이러한 어떤 수익을 가지고 이익 실현을 할 가능성은 없고, 만약에 이번에 이 들어왔던 여기 보였던 외국인들, 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뭐 애널리스트,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얘기대로 5월 말에 주주쭉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 전 주포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뭐 단기 세력에 지나지 않는 일부 작은 어떤 세력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만약에 그 보고서를 읽어보시고 지금 나도 그럼 5월 28일날 팔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논리를 한번 계속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나왔잖아요. 어떤 데는 뭐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다, 어떤 데는 실적이 생각보다 나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이브의 본 실적은 지금 같은 실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들? 메인 아티스트들이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죠? 공연도 못 하고 있고, 그죠? 음반 판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뭐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지금 돈벌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실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그죠? 이번 달에 BTS의 아마 싱글 해외 앨범 영어 버전이죠. 아마 출시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 돈벌이에 나설 겁니다. 그죠? 상황이 좋아지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백신도 공급이 되고. 그런데도 이 정도의 실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는 논리 같아요. 이 정도밖에 안 돼? 글쎄요, 제대로 된 정상적인 어떠한 아티스트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영업 활동, 정상적인 돈벌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정도의 실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증자를 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딴지를 거는 분들도 있어요. 증자. 여러분 보세요. 올해 2분기 지상증자를 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정말 돈이 없어서 자금이 좀 불안해서 장 좋을 때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것인지, 그러니까 좀 뭐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 그죠? 그런 얘기. 그때 유상증자를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금 확보 차원에서. 하이브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 자금이 뭐예요, 유상증자가? 저 이타카홀딩스 인수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말씀드린 대로 5월 21일이죠. 5월 21일 BTS 앨범 음원이 또 공개가 됩니다. 버터인가요? 그죠? 버터.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버터. 우리가 먹는 버터인지 그런 뜻이 있겠죠. 이제 BTS를 출발로 이제 세븐틴도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븐틴은 일본에서, 그렇죠? 또 4월달에 뉴이스트 엔하이픈,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타카 홀딩스 메인 저스틴 비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규모 미국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죠. 6월, 7월, 8월 통해서 총 45회 공연이 계획이 되고 있어요. 자, 공연이 망했어. 그 실적이 안 나왔어. 그럼 영향이 있죠, 당연히. 그죠? 근데 공연을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실적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자, 저는 하이브의 그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 이런 부분이 반드시 향후 주가에 또 향후 실적에 반영을 해 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저희 회원님들도 좀 지루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주식이 그래요, 원래. 조정은 굉장히 지루하고 또 길지만 또 시세가 한번 나잖아요. 짧은 시간에 툭툭 올라가요. 금방 30만원, 금방 40만원, 금방 50만원 와요. 그걸 기대를 하고 그 꿈을 가지고 이제
하이브를 신주인수권 증서 49,000 얼마까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유상증자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한다, 뭐 지금 사시는 건 괜찮지만 내가 만약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수를 해서 나중에 나는 증자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입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매입을 하시고, 이게 아마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거래가 될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49,000 얼마인가 그렇게 종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하나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 주를 2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49,000, 5만 원이라고 치면 25만 원, 똑같네 가격이, 그죠? 현재 가격이랑. 이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발행 가격이 지금 20만 원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1차 발행가가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2차 발행 가격이 27일인가요? 그때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브 주가가 5월 말까지 주가가 더 오른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20만 원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월 15일 이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신주인수권부가 계좌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그거 팔지 말고 잘 갖고 계시다가 6월 1일, 2일 청약 신청일이죠. 9주 청약 신청일이니까 그때 청약 신청을 반드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나는 없는데 이번에 사시는 분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6월 1일, 2일 날 청약 신청을 하시고 6월 9일 날 자금을 납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6월 22일 날 신주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실권주 일반 공모도 6월 4일부터 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유상증자 자금을 통해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하죠. 자, 이타카 홀딩스. 이타카 홀딩스가 뭐냐? 여러분 지금 SM, Y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JYP보다 훨씬 더 큰 볼륨이 큰 그런 레이블 사다. 미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누구를 보유한 뭐 아리아나 그란데라든가 또 앞서 말씀드린 저스틴 비버 같은 유명 아티스트, 얘네들이 한번 공연을 하게 되면, 투어를 한번 하게 되면 엄청나고, 음반을 발매를 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거를 1조 원 주고 이번 유상증자로 자금을 좀 채워가면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빅히트, 앞으로의 이 하이브의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영어가 잘 안 되는데요. 세계화로 나가는 데 있어서 주가는 계속해서 재평가될 수 있으며 그 부분이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위버스 말씀드렸던 위버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사이트예요. 사이트인데 이 팬하고 또 이 아티스트하고 커뮤니티,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통해서 서로 글도 올리고,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암인데요. 우리 큰딸 얘기를 들어보면 뭐 BTS가 가끔씩 셀카도 올리고 뭐 문득문득 그냥 자기 일상을 공개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한대. 근데 이제 이 위버스에 가입이 되지 않고 또 유료 회원이 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위버스 MAU라고 있잖아요. 월 평균 진짜로 활동하는 유저 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가입만 해놓고 가입자 수가 하는데 활동을 안 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즘 이제 홈쇼핑이라든가 또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는 MAU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MAU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위버스는 잘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여기에 입점을 다 하겠죠. 그쵸? 하이브와 관련된 아티스트들은 위버스에 입점을 하고, 지금 뭐 다른 회사 소속의 아티스트들도 위버스에 속속 입점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공연을 안 하고 돈벌이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걸로 돈벌이가 지금 되는 거예요. 직접 매출보다 간접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하이브의 이런 어떤 시스템, 이 부분은 우리가 높이 살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뭐 샀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신주인수권 증서도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대텔 문자 회원 가입을 하시면 하이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전략 또 정보들을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좀 힘들잖아요. 주가 안 올라가고 그러면, 아니면 떨어지고 그러면 힘드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견뎌낼 수 있고 오히려 좀
단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은행 계좌 입금하시고 전화번호 나와 있죠. 입금하신 분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